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16명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델타 변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근대 건축물 11곳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석유화학단지를 갖춘 울산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난해 1년분만큼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발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116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델타 변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창원 56명, 김해 37명, 양산 6명, 거제와 함안 각 3명, 통영과 진주, 창녕 각 2명, 사천, 밀양, 고성, 하동, 함양이 각 1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창원과 김해에서 확진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창원시 확진자는 대부분 남창원 농협 관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에 직원과 이용자 가운데 주로 나오던 감염자가 접촉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창원 농협 마트와 관련해 모두 18,63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전파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델타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마산 유흥주점과 김해 요양병원, 창원 제조업체 등 대부분 기존 감염자 집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할 방침입니다. 김해시와 함안군, 창원시는 오는 16일까지 4단계를 연장 또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창원 진해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계획 도시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중앙로터리 일대엔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데 개별 건축물이 아닌 면 단위 공간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1913년에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입니다. 상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 내부엔 일본식 계단과 창호 난간 등이 보존돼 근대 가옥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일본식 상가 주택입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던 이 건물은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잘 보존돼 당시 생활상과 건축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11개의 공간 안에서 그런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건물들도 있고 한꺼번에 관리하자는. 이처럼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과 창선동 일대에 근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11곳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현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문화재 보수 정비와 역사 경관 회복 사업에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용역 안에 저희의 이제 가치 있는 근대 문화 유산을 더 추가로 발굴을 해내고 내용에 따라서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진해 원도심이 관광객도 끌어모으는 새로운 문화역사 공간으로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은 일본 내륙을 향해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태풍으로 인한 동풍으로 경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동부 바깥 해안을 중심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해안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은 최고 4m 내외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아침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루핏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에서 북북 동진하면서 점차 우리나라와 멀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면서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함안은 2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4도, 양산도 34도, 김해 33도 안팎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의 낮 기온 32도, 진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산업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런 점에서 대량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석유 화학단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데요. 하지만 기술 국산화 등 갈 길은 여전히 먼 상황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형 실리콘밸리로 조성된 테크노 산단에서 이동식 수소 충전소가 움직입니다. 14톤 대형 트럭을 이용해 만든 국내 유일의 이동식 수소 충전 차량입니다. 울산 규제 자유특구 내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산업용 지게차 업체 3곳에 수소 충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 차량 한 대 제작비는 20억 원. 수소 충전소 한 개를 만드는데 시설비와 땅값을 합쳐 줄잡아 50억 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수소 저장 용기와 압축기 등 충전 설비 90%를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반 소재들이 장비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소재 용기나 압축기나 이게 전부 다 수입품을 우선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원하는 대로 이제 기능적인 면에 맞춰서 제작하기가 힘들어요. 이 업체는 경북 경주에 있던 본사를 울산 수소산업 거점지구로 옮겨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테크노 산단 128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수소 거점지구에는 이미 86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추가 입주 요구가 많아서 현재 부지 확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수소가 전 주기 그 생산부터 저장, 운송, 또 활용까지 이런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결국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수소 관련 기업들이 울산에 모여드는 이유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생 수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소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기술 개발이 탄소 중립을 위한 관건입니다. 또 울산에서 생산한 수소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기관부터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료전지 국제 인증기관이나 인증시험기관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연료전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은 수소 경제 활성화가 해법인 만큼 울산이 글로벌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딱 지난해 1년분만큼 올랐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인기 지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도 보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주변 지역의 오름세가 주목됩니다. 배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무색하게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난해 6월 15일 이후 60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8.7%, 정확하게 지난해 1년 동안 상승률과 같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와 수영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면 올해는 동래구와 북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작년에는 동부상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올해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 중부상권이라든지 서부상권 쪽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도 해운대구는 15%나 올라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좌동 신시가지와 반여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특징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과 외지인의 매매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사구와 영도구 등입니다.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저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의 초기 진입 단계인 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런 소형 노후 아파트 갭 투자가 극성인 이유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전세를 안고 매수할 경우 2천에서 3천만 원 내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봉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년 2분기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각산 일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 건강한 식단 만들기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4시 창녕군 남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 전형 설명회를 오늘 오후 6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하동군 차엑스포 입장권 구매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금남농협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청년센터가 하반기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경남 지역 청년 4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30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희망론을 출시합니다. 경남 희망론은 생활비와 의료비,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해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연 4% 이내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정촌면 백악기 공용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정촌면 화석 산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의회가 군대에 가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 지원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거제사랑 상품권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김해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김해시에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둔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는 한 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원이나 발열 체크 등을 하는 백신 접종 지원 인력과 마을 환경 정비 등을 하는 생활 방역 인력을 52명 선발합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주 지역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을 포함한 28개 사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진주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후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 검속자들이 진주지구 특무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희생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산문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밀양 산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와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함안 관광지를 둘러본 내 외국인들은 고려동 유적지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로 꼽았습니다. 함안군이 지난달 중순 주한 외국인과 통역 가이드 등 36명을 대상으로 추천 관광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려동 유적지가 61.1%로 가장 높았고 마리산 고분군과 연꽃 테마파크가 44.4%, 4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시가 2022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총감독을 공개 모집합니다. 창원시는 현대 조각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과 국제 행사 위상에 맞는 전문성, 전시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춘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전자우편을 통해 서류를 받습니다. 함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운행이 중단됐던 대봉산 휴양밸리의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내일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함양군은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모노레일 탑승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며 오프라인 티켓 발매와 탑승 시간도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남해군 금산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6월 남해 금산에 설치한 깃대종 관찰용 무인 센서 카메라에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 수컷과 암컷의 공동 생육 과정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